자,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열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과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랬고요. 그 수를 아무렇게나 나열해 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가진 것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수열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일반항 구하는 형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등차 수열은 뒤항에서 앞항을 뺀 결과가 모두 같은 수열이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D,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도 같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역시 D다. 당연히 n번째 항에서 그 앞항인 n-1번째 항을 빼도 D가 된다. 이 식에서 우리는 변변 더하기를 시켜서 더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좌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항들이 쭉쭉 나타나서 이게 다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 전에 거 해서 좌변에 남은 것이 an 빼기 a1이 남았고, 우변에는 d가 계속 더해지는데 몇 개였냐 보니까 여기 1부터 n-1까지 왔다 하는 것을 보면 이거 n-1개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초항에다가 n-1배의 공차를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해서 문제 3번부터 이번 시간에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제 일반항을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공차만 주어지면 이 식을 어차피 전개해 보면은 어떤 꼴이냐, n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의 꼴이어서 1차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나면서 n의 개수가 늘 공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차가 주어지면 바로 쓰자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던 것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여덟 번째 항이 1이다 하면은 공차가 주어지니까 바로 쓰자. 뭐라고? 일반항은 공차 n 하고 여기다가 여덟 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해라 했으니까 n 자리에 8을 넣어서 그때 값이 1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8 넣었더니 마이너스 24니까 1이 되도록 하려면 25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두 번째는요. 여섯 번째 항이 20, 11번째 항은 30이다. 등차 수열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초항 공차를 찾아라. 여기도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에도 잘 보면 초항과 공차만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일반항을 구하시오 했는데 하여간 초항 공차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찾으면 된다니까 여섯 번째 항을 초항과 공차로 나타내면 초항에 공차 5개를 더한 것이 여섯 번째 항이겠고요. 그게 20이다. 11번째 항을 초항 공차로 쓰면
초항에 공차 10개를 더한 것이 되겠죠. 그놈이 30이다. 연립방정식 풀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변수 줄여라. 이건 뭐 아래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그럼 A 없어집니다. 그죠? 빼니까 5D가 30 빼기 20, 10이다. 그래서 공차 D가 2가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뭐 여기다 2를 대입해서 초항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일반항을 구하시오 할 때는 공차만 주어지면 그냥 뭐라고? 공차 n 2n 여섯 번째 항이 20이 되도록 해라. 그였다 6을 넣었더니 12 더하기 8 해주면 20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됩니다. 초항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여기다가 뭐 D 자리에 2를 넣으니까 10이네요. 초항 A도 10이겠네요.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서 반드시 초항을 구하지 않아도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네요. 뭐만 알면? 공차만 알면. 그래서 초항보다 더 중요한 게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네요. 공차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째 항이 73,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이냐. 자, 보다시피 첫째 항이 있고 공차가 있는데 공차가 음수니까 항이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언젠가 이제 음수가 된다는 뜻인데 그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뭘 하라고요? 난 모르겠다 하면 뭐 노가다를 해도 되겠고. 일반항을 구해라. 처항이 주어지고 공차도 주어졌으니 그냥 공차 n 하고 1 넣었을 때 73이 되도록 하려니까 77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77이다. 이것이 음수가 되도록 해라. 이게 0보다 작도록 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냥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n을 우변으로 넘기면 4n이 크다 쪽으로 가겠고요. 77입니다. 4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문제가 없겠고요. 4로 나누니까 4일은 4, 4, 9, 36.428 이렇게 나오네요. n이 19.25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런데 n은 항수이므로 자연수이다 이거죠. 항수, 그래서 자연수다. 즉 19.25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라 하니까 즉 20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도 꽤 많이 등장하니까 잘 익혀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일반항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항이 마이너스 20, 14항이 7인 등차수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역시 초항 공차 찾아내서 일반항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다섯 번째 항은 하면 초항에 공차 4개를 더한 것, 그게 마이너스 20이다. 14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 13개 더한 것, 그게 7이었다. 자, 변수 줄여라. 역시 아래에서 위로 빼기로 하겠습니다. A 없어지고 13개에서 4개 빼면 9개 남겠네요. 9D가 20 빼기 마이너스 20이니까 더하기가 돼서 27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D는 3이 나왔습니다.
공차만 구해지면 일반항은 그냥 쓸 수 있다 그랬다. 3n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다 하니까 여기다 5를 넣어서 마이너스 20이 되도록 하려면 15니까 마이너스 35를 패야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35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도록 해라. 저 값이 0보다 크지게 해라 하니까 이게 0보다 크다. 3n이 35보다 크다. n은 11.66으로 나가겠네요.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n이 항수, 자연수이므로 제12항은 되어야 처음으로 양수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초항공차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문화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 이 다문화 도서관은 이 지역의 다른 공공 도서관과 협력해서 대출 가능한 도서수를 매월 100권씩 늘려가고 있다. 공차 이야기겠네요. 매월 100권씩 늘려가니까 전달에 있던 도서수와 다음 달에 있는 도서수의 차가 100이다 이거죠. 이 다문화 도서관이 설립되고 12개월이 지난 후 대출 가능한 도서수가 13,600권이다. 처음 소장하고 있던, 설립할 당시 소장하고 있던, 자, 설립했습니다. 1개월 지났습니다. 2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12개월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12개월 지났습니다. 설립 당시 몇 권이었을까 모르겠다 이거지. 그 다음 달에는 A 플러스 100, 그 다음 달에는 A 플러스 100 플러스 또 100, A 플러스 200.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 가능한 도서는 하면 여기서부터 세면 12번째 항이 아니고 13번째 항이라는 뜻이죠.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차가 100이다 하는 것은 됐으니까 일반 항은 공차가 100이니까 100n 플러스 초항 설립 당시 채권수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지금 13번째 항이 13,600이 됐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13번째 항은 n자리에 13을 넣었으니까 1300 플러스 a인데 그놈이 13,600이었다. 따라서 a는 13,600에서 1,300을 빼주면 12,300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설립할 당시에는 뭐 책이 이만큼 있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 포인트니까 이게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항수를 세갈 때 12개월 후에 도서수는 12번째 항이 아니라 13번째 항이 되었다 하는 것,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수열에서 하여간 항수가 하나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따라서 하여간 항수가 12개월 후인데 13번째 항이다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옵니다. 이번에는 등차 중항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 세수 A, B, C가
또 제대로 안 써지네요. 세수 A, B, C가 여기다 씁시다. 위에 쪽이 잘 안 써지는 경향이 있어.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을 영어로 A, P라고 약해서 씁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두십시오. 이건 뭐 어차피 영어겠죠. 뭔지 안 가르쳐 줄랍니다. 가르쳐 줘봐야 귀를 기울일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 어쨌건 앞으로 AP, GP도 내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 세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 ABC 사이의 관계는 A하고 B는 A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C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더한 것이 요거의 2배다 하는 것이 등차 중항을 이야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즉 B를 2배 한 것이 양쪽 끝에 있는 2개를 더한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D항에서 앞항을 뺀 B-A나 D항에서 앞항을 뺀 C-B가 같겠죠. 여기에서도 이 식은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세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런 말이 나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세수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저것보다는 훨씬 더 계산이 용이한 것이 가운데 항을 A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A-D가 되고 이놈은 A 플러스 D가 됩니다. 물론 D가 반드시 양수다라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뭐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하면 저렇게. 그럼 세수만 있냐? 네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또 그냥 A라고 놓지를 않고 A-D라고 해서 공차를 2D인 내수로 만들어요. 그래야 계산 과정이 간단합니다. 즉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놓습니다. 나 그런 거 다 귀찮고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할래.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변수 2개 식 주어진 걸로 조건으로 식 2개 만들어서 AD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이 나머지 2항을 더한 것과 같다. 또는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해서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다 그러죠. 그래서 B는 AC의 산술평균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보기에서 세수 2x14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x는 2와 4의 등차 중항이다. 그 x 구하라 하면 지금 2x가 2 더하기 14다 이거죠. 즉 16이다. 그래서 x는 8이다. 혹은 그냥 x는 2분의 2 더하기 14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 어쨌건 8이 되겠죠.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했습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요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중항에 의해서 x라고 하면 2x가 3 더하기 15겠네요. 즉 18이네. 따라서 x는 9가 되겠고 그 이유는 9 넣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y였다 하면은
x랑 15랑 y랑이 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므로 가운데 있는 15를 2배 한 것이 x랑 y랑 더했는데 아까 x는 9라고 했으니까 y다 이거죠. 따라서 y는 x를 2배 하면 이 15가 2배 되면 20이 아니라 30인데요. 그래서 21이 됩니까? 뭐 어찌됐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6이 커졌으니까 요렇게 6이 커질 거고 요렇게 6이 커질 거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겠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등차수열을 이룰 때 A라고 하면 2A가 8 더하기 18, 26이네요. 그렇다면 A는 1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면 2B가 18 더하기 28이겠네요. 뭐 이렇게 세 개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세 개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18, 28 얼마요? 46이네요. 따라서 B는 23이다. 그요 23 넣으면 되겠다. 뭐 핵이야. 요거는 이렇게 하면 10이 커졌네요. 그럼 등차가 되려면 5씩 커질 수밖에 없네. 5. 아, 하나하나가 등차 수열일 때 한 칸 건너뛰기를 하면 공차가 2배인 등차 수열이 되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원래 여기서 10 이렇게 가는데 그럼 쪼개서 가면 5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5 이렇게 갈 때 두 칸을 하면은 10으로 갈 거고 세 칸으로 하면 5가 세 번이니까 15 이런 식으로 가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뛰면 공차가 2배, 3배 이렇게 일정한 간격에 맞게 공차가 바뀌는 등차 수열이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5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조금 전에 봤듯이 이 5개가 다 등차 수열이라면 한 칸 건너뛰어서 가는 요것도 등차 수열이다 이거죠. 물론 공차가 원래 거에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모르는 게 한 개밖에 없네요. 2y를 2배 한 것이 9 더하기 33, 즉 42가 돼서 y가 21이라는 값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9x21이 또 등차수열이다 하는 소리니까 2x가 9 더하기 21, 즉 30, 즉 x는 1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 여기 x 15 같은 이유로 2z는 21 더하기 33이어서 얼만데 이게 54 따라서 z는 27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개 하고 이렇게 세 개 하고 이렇게 세 개 해서 식 세 개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전체가 등차수열일 때는 건너뛰어가도 같은 간격으로 건너뛰어가도 등차수열이 되더라 하는 생각을 하면 하여간 중간에 있는 y가 구해지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자동적으로 쉽게 만들어지네요. 이런 방법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학이속수학이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레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여 함수의 발달에 기하였고
뭘 어떻게 새롭게 정의했다는 소리인지는 잘 몰라도 상관없겠고요. 그냥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갑시다. 1855년에는 가우스의 뒤를 이어 괴팅겐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당시 수학을 선도하였던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였는데 독일과 프랑스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디리켈레는 두 나라 수학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 1837년 디리클레는 정수론을 다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속에 첫장과 공차가 서로 소인 등차수열에는 무수히 많은 항이 소수일 것이라는 가우스의 가설을 증명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논문은 소수의 연구를 전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수학적 사실만 이야기를 해냈네요. 물어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소수가 수학에서 왜 중요하냐? 요새 암호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해킹에 대한 이야기도 대단히 많죠. 이 암호학과 관련시켜서 소수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소수가 우리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도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이 팀에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등번호가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 7번 달고 뛰고 있죠. 옛날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할 때 13번 달고 뛰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수 등번호를 달고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짧은 면이 있긴 한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